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미지 팩토리의 최윤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색 보정의 기초이자 그리고 핵심이 되는 곡선,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커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할 것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산 혼합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의 주제였던 가산 혼합을 제가 빼놓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산 혼합을 설명을 덧붙이자면, 모니터상에 보는 것들은 RGB로 이루어져 있는데 레드, 그린, 블루 이 3색이 합쳐지면 점점 밝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흰색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보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가 보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보색은요, 내가 색상 잡은 것 기준으로 180도 반대편에 있는 컬러를 의미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빨간색은요 0도에 위치해 있고요, 하늘색은 180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보색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빨간색의 정반대편에 있는 하늘색을 의미합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빨간색을 가지고 보색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초록색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록색은요, 심리적으로 느꼈을 때는 초록색이 보색이라고 에발트 헤링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보색은 심리적인 보색이고 실제로 색상환에서의 보색은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보색은 하늘색, 파란색의 보색은 노란색, 초록색의 보색은 보라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이 색상환만 좀 잘 알고 계신다면은 컬러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추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컬러 휠이라는 걸 준비했는데요, 컬러 휠은요 총 360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국제적으로 이 빨간색을요 0도로 지정을 해서, 빨간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색이 180도에 오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토샵에 전경색을 볼 수 있는 이 포그라운드 컬러 피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은 H가 도수가 0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주노초 파남보 순으로 끝나서 다시 빨강에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황색은 약 30도, 노란색은 60도, 그 다음에 초록은 우리가 90도 정도, 이런 식으로 30도씩 따라서 컬러가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의 보색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180을 치게 되면은 보색인 하늘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컬러들을 실제로 보면은 파란색의 보색을 보시면은, 파란색의 보색은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노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의 보색은 보라색인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프로그램을 가셔도 이런 식으로 컬러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컬러를 다루는데 보색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커브는요 보색에 기반을 해서 색상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이 곡선뿐만 아니라 컬러 밸런스나 여러가지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즉 조정 레이어들은 전부 다 이 색상환에 기반을 해서 색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다음 내용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다룰 프로그램은 두 가지입니다. 라이트룸과 포토샵인데요, 라이트룸과 포토샵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다 설명을 따로 넣어놨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주제는 라이트룸과 포토샵 두 가지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커브를 다루기 때문에 포토샵과 라이트룸 둘 다 커브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따라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아래에다가 제가 넣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좀 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같이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커브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한번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으로 다루게
될 주제인 커브에 대한 내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커브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 박스가 나오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점을 찍을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셔야 할 때 알으셔야 할 점이 밑에 부분들은요, 밝기 영역, 즉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부분을 다뤄줄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밝은 부분들을 다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직선상에 있는 이 곡선을요 5개의 점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그 다음에 여기 넷, 여기 마지막 5, 이렇게 총 5개의 점이 있죠. 맨 밑에 빨간색 점은요 우리가 블랙, 즉 검정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가장 어두운 부분을 검정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검은색 바지를 입었을 때 완전한 검은색 바지나 아니면 칠흑 같은 완전한 밤에서 그런 RGB 값이 000인 부분들을 우리가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것은 섀도우인데요. 섀도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머리카락 혹은 눈동자의 눈, 이런 컬러들을 섀도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미드톤, 익스포저라고도 하는데요. 이 노출 같은 경우는 중심점이어서 전체의 밝기 느낌을 조금 바꿔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셔야 할 점은 하이라이트인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 제 옷 부분, 이 옷 부분들을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들이 조금 빛을 받아서 밝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완전히 밝아서 태양이나 눈에 부셔서 아예 보지 못한 흰색 부분들에 가까운 부분들을 우리가 화이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히스토그램 편에서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조금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을 보고 실제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조정 레이어를 꺼내서 커브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프로퍼티에 커브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둡고 밝은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보면은 이쪽은 흰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가장 밝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왼쪽은 어둡게 표시돼 있어서 검정색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라데이션을 준비했는데요. 이 그라데이션을 보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맨 왼쪽은 완전한 검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아주 밝은 흰색이 있습니다. 이 흰색을 조금 어둡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어두워진다는 이야기를 했죠. 위로 올라가면 밝아지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 있는 맨 위에 점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가장 밝은 부분들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좀 밝게 하기 위해서는요, 맨 밑에 부분을 올리면은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어둡고 밝게 하는 게 무한대로 계속 어둡게 계속 밝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우 파일이냐 아니면 JPG 파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밝게 해줄 수 있는 정도를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즘 쓰는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카메라의 로우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진 보정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핸드폰 카메라로 그냥 찍어서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그런 용도의 JPG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정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다시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점을 여기에다가 하나 더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세 개를 더 찍어서 총 5개의 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총 지금 5개의 점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5. 이는 이제 5개 등분으로 영역을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아래에 있는 커브를 움직여 주게 되면은 가장 어두운 이 끝부분인 블랙 부분들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맨 왼쪽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밝아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섀도우 부분들을 움직이게 되면은 섀도우 부분들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전체에서 중간 밝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은 가운데 걸 움직이면 가운데 부분들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이라이트를 제가 낮추게 되면은
여기 네 번째에 있는 이 컬러들이 조금 회색빛으로 돌면서 밝기들이 다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화이트. 완전한 흰색 부분들을 제가 낮추게 되면은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경우는 S자 커브를 가장 많이 써주는데, S자 커브 같은 경우는 이 어두운 부분, 섀도우 부분들을 어둡게 해주면서 밝은 부분들을 더 밝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은 비포, 애프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흑백 대비들이 세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만 보고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실제 예제 3가지를 파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커브를 쓰실 때 알으셔야 할 점은 이미지를 무한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색상 손실 없이 최대한 바꿔줄 수 있는 거고, 억지로 많이 만지게 되면 파일이 깨집니다. 즉 파일이 깨진다라는 의미는 이미지가 보기 좋지 않게 색상들이 튀어가지고 다른 컬러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룸이 있으신 분들은 라이트룸을 써주시면 되고요. 포토샵이 편하신 분들은 포토샵의 필터의 카메라 로우 필터 부분에 보시면은 커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저를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룸을 이용하시는 분은 빛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톤 곡선에서도 점 곡선 부분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포토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레이어 창 옆에 있는 조정 레이어에서 곡선 혹은 커브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작업창이 뜨지 않는다면 윈도우에 있는 프로퍼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3가지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아주 밝은 이미지고요. 하나는요, 굉장히 어두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들은 굉장히 밝죠. 밝은 부분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이 공평하게 공존해 있는 이미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밝은 이미지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 가장 밝은 이미지를 만지기 위해서 저희는요, 라이트룸에서 빛 부분에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통 곡선 부분을 클릭해주게 되면 커브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점 곡선 부분에서 저희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이용해서 색상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색상 작업을 해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빨간색을 만져볼까 합니다. 이 빨간색에다가 제가 이렇게 꾹 눌러서 올리게 되면은 이미지 전체가 붉은빛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없애고 싶으시다면 더블 클릭하시면 없애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올리면은 빨간색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빨간색은요, 밝은 빨간색, 즉 이미지가 밝은 빨간색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로 가면은 하늘색이 들어가는데 어떤 하늘색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빨간색 곡선을 위로 올렸기 때문에 붉은색, 그것도 밝은 빨간색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로 내리게 된다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둡게 되는 하늘색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색상들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요, 초록색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 녹색을 제가 올리면요, 밝은 초록색이 들어가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어두운 보라색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커브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서 레드, 그린, 블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블루를 직접 한번 만져볼 건데요. 블루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면은 밝은 파란색이 들어가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어두운 노란색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커브 색 작업할 때 아셔야 할 가장 기본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이 밝은 사진에 이 밝은 부분에다가 하늘색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그러면은 빨간색에 들어가셔서 이 빨간색을 아래로 내려가면은 어두운 하늘색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지 지금 전체가 모두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5가지의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점을 하나 더 찍어서 두 번째 점을 만들어주고요, 세 번째 점에도 만들어줘서 여기 이 2개의 점은요, 하이라이트와 화이트, 즉 밝은 부분들을 관장한다고 했죠. 이 밝은 부분들만 이용해서 밝은 부분에만 하늘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은 처음에 비해 밝은 부분들에만 하늘색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어두운 사진을 가지고 한번 만져볼까 하는데요. 어두운 이미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가 교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교대에서 해가 질 때 찍었는데 역광 상황이기 때문에 어둡게 찍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어두운 부분에 노란색이 들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은 파란색의 보색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만져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파란색을 클릭하셔서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밑에 부분이 이제 블랙하고 섀도우 부분을 담당한다고 했죠. 여기에다가 저는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섀도우 부분에다가 점을 하나 더 찍어주고요. 그 다음 미드톤, 중간 컬러가 되는 곳에 하나 더 찍어주고요.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에다가 점을 하나 더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부터 블랙,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화이트가 됩니다. 한글로 하면은 검은 영역, 그림자 영역, 즉 어두운 영역, 그 다음에 노출,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밝은 영역, 그 다음 흰색, 화이트 영역입니다. 밑에 부분을 만지게 되면은 우리 여기 이미지장에서 봤을 때 키워드, 그쵸? 그 다음에 미니골드 이쪽하고 건물 전체 부분들이 블랙하고 섀도우 부분들이 많이 분포한다는 걸 눈으로 봐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노란색을 넣기 위해서 저는 여기 부분들을 내려주게 되면은 노란색이 밑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볼게요. 지금 여기 해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컬러를 분리하기 위해서 보라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초록색에 들어가서요 어두운 보라색을 넣을 거기 때문에 점을 똑같이 5개 더 찍어주고요. 하이라이트, 여기 위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하이라이트와 첫 번째에 해당하는 화이트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라색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어두운 부분에는 노란색이 들어간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밝은 부분에는 마젠타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커버를 사용해주는 이유는요, 어두운 부분 혹은 검정 부분, 밝은 부분, 중간 부분 전부 다 색 작업을 따로따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라이트룸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 밝은 영역과 섀도우 영역에만 컬러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컬러를 넣어주면 원하는 색상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사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인데요.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고루고루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두운 부분, 즉 섀도우랑 검정 부분에는 파란색이 들어가고요. 해가 들어오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노란색 부분을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색을 이렇게 작업해 봤습니다. 빨간색을 내리면요 하늘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간색을 좀 내려주는데 어두운 부분에만 하늘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래로 좀 내려주고요. 그 다음 중간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노란색, 밝은 부분에는 노란빛이 좀 들면 좋기 때문에 노란색을 추가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파란색의 보색인 노란색을 이용해서 밝은 부분 가운데다가 점을 찍고 전 나머지 부분들도 점을 찍어줘서 좀 섬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밝은 부분들이 해가 들어오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노란빛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미지를 비포 앤 애프터를 보게 되면은 비포, 애프터고 비포, 애프터 색상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조금 극단적으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커브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커브는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색상들을 조정해서 하나하나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나눠서 조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5개의 점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은요, 어두운 영역이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건 밝은 화이트 부분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커브를 이제 너무 많이 만져주게 되면은 사진이 이제 손상이 생겨가지고 보기 좋지 못한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작업을 하면서 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 이야기 하던 것들을 좀 이어서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 조정 레이어와 실제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궁금하신 내용들을 적어주신다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는 대로 빠르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미지 팩토리의 최윤석입니다. 감사합니다.